미래 살릴 랩넌트 서밋을 키우라. 땅콩으로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다. 24는 한 가지를 온종일 생각할 정도로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삼성 24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화성 정복 24를 하고 있죠. 여러분은 무엇의 24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날 분은 땅콩 24를 했던 조지 카버입니다. 땅콩 박사로 불리는 조지 카버는 미국 제1대 식물학자, 농학자, 과학자이며 계몽가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싫어하는 백인은 있어도 조지 카버를 싫어하는 백인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흑인과 백인 모두에게 존경받았던 인물이었죠. 가장 비천한 흑인 노예로 태어났던 그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어린 조지에게 심겨진 미션.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4년 모세스 카버 씨의 작은 농장에서 조지 카버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갓난아기이던 어느 날 조지와 그의 어머니는 노예 약탈자들에게 납치를 당했는데 그들의 주인인 모세스 카버가 간신히 갓난아기만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모세스와 그의 아내 수잔은 그를 친자식처럼 돌봐주었고 남북 전쟁이 끝나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 조지 형제는 해방되었지만 갈 곳이 없던 그들을 모세스 부부는 가족처럼 돌봐주었습니다. 병약했던 조지는 수잔 부인을 도와 집안일을 했는데 얼마 안 가 빨래, 설거지, 요리, 다림질, 뜨개질, 수선, 정원 가꾸기 등 집안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조지는 숲에서 놀기를 좋아했는데 자연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 어느새 거대한 자연세계, 자연현상을 알고 싶은 욕구가 솟구쳤습니다. 온갖 풀과 꽃을 장난감처럼 갖고 놀다 보니 어느새 동네에서 식물의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커졌는데 흑인은 학교에 갈 수 없음을 알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흑인들만 가는 링컨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학교에 다니기 위해 12세 때 무작정 집을 떠났습니다. 링컨 학교가 있는 네오쇼에서 마리아 와킨스 부인을 만나 그녀의 집안일을 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부인은 조지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 있다라며 자신이 립이라는 흑인 여자에게 글을 배운 이야기를 해주며 당부했습니다. 조지, 배울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배우고 립이처럼 네가 배운 것을 우리 동족에게 가르치거라.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내 꿈을 펼쳐라. 우리 동족들은 너무 배우지 못했잖니. 계속되는 문제. 링컨 학교에서는 흑인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읽기와 산수 계산 정도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조지는 금세 더 배울 것이 없게 되어 링컨 학교를 떠나 포트 스코트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페인 부분의 가사 일을 도우며 돈을 모아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는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인 폭도들한테 얻어맞았습니다. 또한 다른 흑인들도 폭행과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크게 상처를 받아 포트 스코트를 떠났습니다. 이후 그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일과 공부를 반복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인디언에게서 땅콩이라는 것을 받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땅콩이 훗날 어떤 도움이 될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약 10년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시모어 부부네 집에서 정착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세탁소 일을 하며 다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자기 이름을 건 세탁소도 운영했는데 세탁소에 연구실을 차려 해충을 없애는 연구나 화학약품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일랜드에 있는 대학에 지원하여 합격했습니다. 기쁨에 들뜬 채 하일랜드에 가서 총장을 만났으나 총장은 그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을 취소해버렸습니다. 크게 낙심한 그는 네스 평야의 땅을 5년간 개간하면 소유권을 얻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농장 일을 2년 가까이 하며 혼자서 땅과 식물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농장 일이 잘 되지 않아 농장을 정리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온 기회. 농장을 뒤로하고 조지는 아이오와 주로 가서 요리사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다니며 밀홀랜드 의사를 알게 되었는데 밀홀랜드 부부는 조지의 재능을 알아보고는 대학 입학을 권유하며 심프슨 대학에 추천해 주었습니다. 하일랜드 대학의 입학 취소로 받았던 상처가 아물지 않아 처음엔 주저했지만 결국 배움의 길을 결심하여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흑인 학생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심프슨 대학은 그를 받아주었고 그는 심프슨 대학 역사상 두 번째 흑인 학생이 되었습니다. 조지는 심프슨 대학에서 피아노와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쳤던 버드 교수는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한 번은 조지가 자신이 직접 접붙임을 했던 선인장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버드 교수가 그것을 가져가 아이오와 농과대학 원예학 교수로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버드 교수와 그의 아버지 윌슨 교수의 추천으로 조지는 아이오와 주립농과대학의 원예과로 편입했고 그곳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학사, 석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지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농학 분야에서 그의 실력은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교뿐 아니라 곳곳에서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조지의 마음에는 마리아 아줌마가 했던 네가 배운 것을 우리 동족에게 가르쳐라 는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예비하신 길이 있고 때가 되면 알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흑인들의 배움터로 알려진 터스키기 학교를 운영하는 부커 워싱턴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돈이나 지위나 명예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나 지위나 명예 같은 것에 얽매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제가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노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하여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버림받은 흑인들을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일입니다. 편지를 읽고 난 후 조지는 이 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빙 제안을 뒤로하고 터스키기 학교에 갔습니다. 터스키기 학교 운영자인 부커 워싱턴 역시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부커 워싱턴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400만 명의 흑인들이 낯선 자유를 얻었으나 돈도 집도 직업도 투표권도 없는 자유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부커 워싱턴은 좋기 100년은 걸려야 해결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육체적인 자유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흑인들을 교육시켜 흑인도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터스키기 학교를 흑인 교육의 요람으로 만들어 졸업생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다음 세대를 가르쳐 결국 모든 흑인들이 학교 교육 혜택을 받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일을 함께 하기 위해 조지 카버를 초청했습니다. 그의 편지를 받은 조지도 부커에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에 왔다가 저 세상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왜 살았는지에 대한 뚜렷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터스키기에서 하게 될 일이 제 삶의 이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콩은 도대체 왜 만드셨습니까? 터스키기 학교에 가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변변한 실험실도 실험기구도 없는 현실에 막막했지만 조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씩 차근차근 당면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남부지방은 약 100년간 주로 목화를 재배했지만 목화 재배 후 땅이 급속하게 황폐해졌고 소출이 줄었습니다. 땅을 살리기 위해 조지는 목화 대신 콩 농사를 권유했습니다. 모든 식물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땅속의 질소 화합물을 빨아들이는데 유일하게 콩이라는 식물만 공기 중에서 질소를 흡수하여 땅에 공급하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돈도 안 되고 쓸데가 없는 땅콩을 심으라는 조지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지는 이동학교를 만들어 농부들을 설득하고 교육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 조지의 말을 듣기 시작하여 땅콩을 심게 되었고 땅콩 농사가 풍년을 이루며 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왔습니다. 이 땅콩을 어디 내다 팔 데가 없을까요? 넘쳐나는 땅콩 때문에 고뇌하던 어느 날 새벽, 그는 평소처럼 숲속을 거닐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너는 그깟 너의 작은 소견을 가지고 너무나도 큰 것을 알려고 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네게 어울리는 것이나 물어보거라. 하나님, 그렇다면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너는 아직도 네가 감당치 못할 큰 것을 묻는구나. 쓸데없는 것을 묻지 말고 네 마음속에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을 말해보거라. 하나님, 그렇다면 땅콩은 도대체 왜 만드셨습니까? 그래, 그게 너랑 어울리는 질문이지. 조지는 하나님과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콩을 분해했다가 다시 배합하면서 계속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한 달이 넘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한 결과 그는 땅콩으로 사탕, 땅콩 버터, 분말가루, 잉크, 물감, 구두약, 방부제, 연고, 크림, 종이, 단열재, 연탄, 대리석 등을 포함하여 105가지의 음식물과 200가지의 새로운 제품으로 재창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땅콩 산업은 엄청나게 성장하여 미국 경제도 활성화되었고 흑인 노예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목화 재배의 경제 구조는 종식되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랩넌트 서밋으로 조지 카버는 흑인 차별이라는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미션을 붙잡아 당당히 자기만의 길을 갔습니다. 한 번은 그가 농산물과 관세법에 관한 공청회에 초청되었습니다. 조지 카버는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를 잘 모르는 백인 의원들은 그가 흑인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땅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며 땅콩 산업의 가능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의 연구 결과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집중하기 시작했고 한 의원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법을 배웠는지 묻자 조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책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내게 온 문제를 재해석하라. 인생에는 항상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불만, 불평, 불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고 문제를 문제로만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를 모두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성경 읽기와 암송을 실천해 보세요.
그 가운데 오늘, 지금 해야 할 것에 도전한다면 어떤 고난이나 문제가 와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으며 시대와 미래를 살릴 최고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발견한 미션을 나의 CVDIP로 붙잡고 또 우리 후대도 각자 자기만의 CVDIP를 붙잡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랩넌트 서밋으로 계속해서 세워지면 시대와 미래는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